하박국의 하박캐스트 시즌2 2화입니다. 오늘도 또 하루 만에 찍네요. 지금 여기는 부산이고요. 그 커뮤니티 비프에서 하는 인터스텔라 5의 GV 모더레이터로 왔어요. 게스트로 이디오테이프이 참여했고요. 그래서 오랜만에 이디오테이프 형들 만나가지고 굉장히 즐거운 시간 보내고 또 오랜만에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만나 뵙고, 네, 그러고 마침 다음 일행을 만나기 전에 시간이 떠가지고 지금 또 촬영을 해봅니다. 저기 주변에 되게 좀 음악 소리도 나오고 있고 주변에 막 사람들이 이야기도 나누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소리가 제대로 담길지 모르겠어요. 제가 마이크를 쓰는 것도 아니고. 그래서 혹시라도 좀 소리가 좀 좋지 않다면은 양해 부탁드리고요. 뭐 너무 안 좋으면은 네, 이건 뭐 폐기를 해야겠죠. 아무튼 네, 그렇고요. 부산국제영화제 모더레이터로 와서 일을 한다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좀 멋있는 일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사실 멋있는 일이 맞죠? 네. 멋있는 일이 맞고 저도 이 일을 하게 돼가지고 굉장히 영광스럽고 너무 좋은데 사실 이게 하루를 온전히 써야 되는 일인데 그런 거 치고는 시간 대비 그렇게 수익이 높은 편은 아니에요. 뭐 그런 걸로 일을 따지진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 일을 수락한 거고요. 그래서 일을 하면서 뭔가 여기에 가치를 더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뭐 제가 지방 같은 데 출장으로 내려가면은 간 김에 그냥 아티스트 팟캐스트 같은 걸 찍어 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는 뭐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가지고 대신 요 티셔츠를 만들어 왔습니다. 적어도 인터스텔라 5를 좋아하실 분이라면은 저희 발매될 앨범에 네,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저희 올해 신이 0% 네, 앨범 11월 2일 네, 11월 2일 발매된다고 이런 티셔츠를 만들어가지고 왔어요. 굉장히 참 주접이죠. 네, 굉장히 주접인데 그래도 좀 올해 연기획을 진짜 마지막에 될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으니까 하다 보니까 뭐 이런 것도 하게 되더라고요. 제가 이 티셔츠를 만들게 된 계기 중 하나가 제 그 콘텐츠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알 거예요. 제 콘텐츠는 항상 그 한국 인디 음악가들의 티셔츠를 입거든요. 그들의 굿즈를 제가 또 많이 사기도 하고 뭐 가끔 받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항상 그들을 좀 샤라웃하는 의미에서 그 티셔츠를 입고서 진행을 합니다. 그러다가 제가 화성의 그 동탄에서 라이징 스타를 찾아라라는 그런 경연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심사로 갔거든요. 근데 거기에 심사로 갔는데 제가 그 단편선 순간들의 굿즈죠. 싱글은 앨범이 아니다라는 그런 티셔츠를 입고 갔어요. 근데 그 싱글은 앨범이 아니다가 뭐 단편선 순간들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그 릴스라든지 쇼츠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퍼졌잖아요. 그래서 제가 그 옷을 입은 채로 일어나서 인사를 할 때 그 장면이 LCD로 이렇게 나오는데 사람들이 막 웃더라고요. 그리고 심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거기 그 관객들이 지나가면서 싱글은 앨범이 아니다라고 막 이렇게 외치더라고요. 그래서 아, 나는 되게 물론 단편 순간들 내가 너무 좋아하는 팀이고 친구지만 너무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있구나. 물론 남 좋은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게 맞아요. 근데 내가 좋은 일도 해야겠다 해가지고 좀 뻔뻔하게 네, 저희 뒤로 앞에도 있고 네, 뭐 뒤에도 있습니다. 저희 하반기에 발매될 앨범이 두 장이기 때문에 앞뒤로 이렇게 하반기 발매될 앨범의 예고를 이렇게 프린트 해가지고 입고 왔습니다. 네, 정말 제가 생각해도 너무 주접인 것 같긴 하네요. 네, 그래서 근데 사실은 제가 저희 음악을 부산에 있는 사람한테 온라인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직접 홍보를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거잖아요. 근데 이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프라인으로 정말 걸어다니는 전광판이 되어가지고 네, 저희 음반이 나온다라는 거를 그냥 홍보를 할 수도 있고, 뭐 이게 뭐 운이 좋으면 바이럴이 될 수도 있을 테고요. 최근에 저를 인플루언서라고 말하는 분들이 좀 생겨났어요. 그래서 제가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으면 인플루언서요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. 근데 인플루언서라는 표현에 대해서 저는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. 뭐 그냥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부르든 저는 뭐 작가, 뭐 PD, 뭐 대표, 뭐 여러 가지 선생님 여러 가지 이름으로 되게 불리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좀 부르는 사람 마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긴 한데 뭐 인플루언서로 부른다면은 뭔가 인플루언서에 맞는 걸 하면 좋겠죠. 제가 생각하는 인플루언서의 가장 큰 기능이라고 할까요? 중에 하나는 사실은 광고판이거든요. 살아있는 걸어다니는 광고판인 거죠.
그렇다면은 저 연기획 대표 하박국이 인플루언서 하박국에게 걸어다니는 광고판으로서 광고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. 물론 광고비를 주진 않지만, 네, 광고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, 네, 이렇게 저한테 광고를 줬습니다. 그래서 인플루언서 하박국으로서 네, 이 티셔츠를 입고 돌아다닐 예정입니다. 네, 진짜로, 네, 올해 정말 네,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네, 만들고 있어요. 네, 이 올해 발매된 앨범 다 너무 좋거든요. 0% 앨범도 그렇고 룸상공룡의 앨범도 그렇고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 앨범이 만들어지면은 사실 저한테 부담이 굉장히 크죠. 이 앨범을 좋아할 만한 사람들한테 잘 알려야 할 텐데 만약에 그러지 못하면은 굉장히 좀 죄책감이 좀 크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보자 해서 인플루언서 하박국한테 광고를 줬습니다. 그래서 이 티셔츠를 입고 부산을 돌아다닐 예정이고요. 뭐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만나서 물어보면은 다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그런 생각입니다. 그리고 서울 올라가서도 콘텐츠를 찍을 때 이 티셔츠를 입고 찍을 생각이고요. 네, 아무튼 부산에서 이제 첫 일정을 잘 마쳤고요. 저는 이제 일행이 오면은 일행과 함께 부산에서 1박 2일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내일도 촬영을 할지는 모르겠어요. 사실 어차피 지금 업데이트를 촬영만 하고 업로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매일마다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약간 뭔가 관성이랄까 습관이랄까처럼 이렇게 매일마다 기록을 하는 게 한 번 그래도 3일 작심 3일이라도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. 아무튼 알겠습니다. 저는 부산에서 되게 즐거운 시간 보내고 또 올라가서 또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는 지금 서울에 돌아왔습니다. 지난 부산에서의 촬영이 좀 많이 어수선했어요. 거기가 게스트 라운지였는데 뒤에 뭐 김혜리 평론가님이나 아니면 정성영 작가님 이런 분들 막 돌아다니시고 서로 막 이야기 나누고 계시고 저는 제 프로그램이 끝났기 때문에 물론 뭐 모더레이터로 간 거기 때문에 계속 그 자리에 있어도 되긴 하지만 괜히 있는 게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네, 촬영을 서둘러 마치고 돌아왔는데 생각해 보니까 좀 못한 이야기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서울에 돌아와서 추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제가 부산에 내려간 거는 그 인터스텔라 555 그 다프트 펑크의 디스커버리라는 앨범을 그 마츠모토 레이지 은하철도 999로 유명한 네, 애니메이터죠. 네, 그분의 프로덕션에서 전체 그 앨범 전체를 애니메이션 영화로 만든 네, 그런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이 최근에 그 AI를 통해 업스케일 돼서 재개봉이 됐어요. 그리고 이번에 부산국제영화제 커뮤니티 비프에도 초대가 됐고요. 그래서 게스트로 이디오 테이블 모시고 제가 그 자리에 모더레이터로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. 음, 이디오 테이프 분들하고는 다 좀 잘 알고 지내고 특히 그 리더인 구르영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래전부터 봐왔던 사람이에요. 네, 정말 오래전부터 한 2000년대 초반부터 봐왔었고 그리고 제가 연기획을 만들고 난 다음에는 같이 일을 하기도 했었고 예전에 제가 그 이태원에 살 때 보광동에 살 때는 집이 가까워서 겸사겸사 오며 가며 좀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. 이 저희 그 제 팟캐스트 하바캐스트 시즌 2의 부제가 그 솔직함의 실험실인데요. 제가 이걸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지었습니다. 그래서 솔직함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 구루형도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정말 솔직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그 작품이 끝나기 전에 작품이 끝나면은 바로 GV가 시작되기 때문에 저희가 화장실을 다녀올 수가 없잖아요. 근데 막 게스트 라운지에서 커피도 마시고 이러면서 이런 이뇨 작용이 활발해져서 저희가 애니메이션이 끝나기 전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 볼일을 보고 그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. 이게 AI로 4K 업스케일한 영화인데 솔직히 그 AIT가 좀 많이 나긴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셀 애니메이션이잖아요. 셀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은 쓰지 않는 방식 아니면은 뭐 쓰는 곳들이 있긴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잘 쓰지 않는 방식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정말로 배경이 있고 그 배경에 셀로판지에다 그린 그림을 하나하나 이렇게 그 프레임에 맞춰가지고 계속 넘겨가면서 애니메이트 되게 하는 네, 그런 기법이거든요. 그래서 셀 애니메이션에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선과 면인데 그 AI 업스케일 되는 부분은 그러니까
그 선과 면이 되게 또렷하고 큼직큼직한 화면들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굉장히 좀 많은 것들을 표현해야 될 거나 아니면 굉장히 좀 그런 광각으로 굉장히 와이드한 장면을 담는 부분에서는 그 선과 면이 제대로 좀 표현이 되어 있지가 않고 이거는 누가 봐도 좀 AI로 업스케일을 한 것 같다라는 티가 굉장히 좀 많이 나는 작품이었어요. 그래서 근데 이게 또 저는 이 영화제 모더레이터로 참석을 하면서 그러면 어쨌거나 주최 측이 이 영화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실제로 요구를 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도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. 그래도 이 자리에 먼 자리까지 와가지고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에 대해서 또 나쁜 이야기를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. 뭐 나쁜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 정도로 좀 이야기를 좀 하게 되죠. 근데 제가 이 영화 끝나고 GV 시작으로 당연히 뭐 이디오테이프 분들은 영화 어떻게 보셨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형이 최악이었다고 네 정확히 최악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겠지만 아무튼 그 정도에 준하는 표현으로 자기는 이 원작의 팬이고 이 집에 DVD도 갖고 있고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인데 이걸 이렇게 망가진 채로 보게 되어가지고 되게 아쉽다는 표현도 아니고 아무튼 되게 좀 부정적인 표현이었어요. 아무튼 좀 그런 표현을 바로 하시더라고요. 네, 영화가 끝난 직후에 바로 한 질문에 그래서 참 구루 형도 구루 형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뭔가 이런 솔직함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. 저는 만약에 비슷한 자리에 제가 비슷한 그런 구루 형과 같은 역할을 제가 맡게 된다고 하면은 저는 그렇게까지 이야기는 못할 것 같아요. 근데 예전이라면은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거든요. 예전이라고 해봤자 불과 5, 6년 전 정도만 되어도 그렇게 제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직설적으로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래도 저희가 그걸 뭐라고 하죠? 쿠셔너라고 하죠. 좀 쿠셔너를 넣어서 원작에 비해서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지만 하지만 뭐 여전히 저희가 그 원작을 봤을 때 그런 그만큼 워낙 원작이 훌륭한 작품이기 때문에 또 그만큼 좋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게 저의 뭔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저의 그런 방식 중에 하나니까요. 네, 계속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외부에서는 자유롭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유롭게 뭐 제 생각을 말하는 것 자체는 자유롭게 말한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는 당연히 분명히 뭐 검열이 되는 부분도 있을 테고 말한 것처럼 쿠셔너를 넣어서 조금 더 부드럽게 이야기하려는 부분도 있을 테고 그래서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 팟캐스트를 만든 거기도 합니다. 솔직함의 실험실. 그래서 스크립트도 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. 네, 그래서 아무튼 오랜만에 이디오테이프 형들 만나가지고 너무 반가웠고 그러니까 구리 형하고도 같은 필드에 있다곤 하지만 또 자주 볼 수 있는 사이는 아니긴 하거든요. 근데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진짜 너무 반가웠고 그리고 또 이번에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신 분도 저희 1세대 일렉트로닉 음악 하시던 분이에요. 영화 감독 일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분도 제가 원래부터 알던 분인데 마침 또 인사를 주셔가지고 만나 뵙고 인사를 나눠가지고 너무 반가웠고 그렇게 부산에서 일정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. 일정을 잘 마치고 그 후에는 애인과 만나서 부산에서 계속 시간을 보내느라 애인과 부산에서 이틀, 서울에서 하루 시간을 보내느라 그때는 좀 촬영을 못했고요. 그리고 그 이후에 하루 쉬고 그 다음 날인 화요일 오후 일을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. 사실 일요일 날 서울에서 있었던 일정에 대해서도 할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 그거는 다음 편에서 또 이야기를 할게요. 하바캐스트 클로징 멘트를 뭘로 해야 되지? 클로징 멘트가 계속 고민이 되는데 사실 뭐 중요한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계속 주입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뭔가 제 방송을 더 잊지 않을 거 아니에요. 아무튼 여러분 오늘도 솔직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. 안녕.